스포츠. No problem.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나누는 김 기자와 오 기자 시간입니다.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문화일보의 오혜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시리즈 정말 재밌습니다. 네. 역대급 경기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만약에 드라마 시나리오를 그렇게 썼으면은 그 드라마 잘 안 됐을 거예요.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네. 네. 정말 드라마보다 더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제가 이제 한상원 아나운서랑 이제 방송을 하면서 4대 0으로 키움이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을 그렇죠. 이제 보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후에 SSG가 말 그대로 정말 거짓말 같은 뒤집기 승리를 했고요. 또 이 9회 말에 특히나 이 김강민 선수의 이 대타 끝내기 홈런. 이 상황에서는 정말 이 장면을 보신 분들은 저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네. 전율을 느낄 정도로 정말 이 엄청난 그런 어떤 홈런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이 키움과 SSG의 이 한국 시리즈 6차전 정말 6회에도 아주 예측 불허의 아주 팽팽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SSG가 또 이 김성현 선수가 2타점 2루타를 지금 기록을 하면서 지금 또 SSG가 지금 4대 3으로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단신으로 3대2 한 점 앞서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새 역전했습니다. 네. 정말 어제도 사실 7회 8회까지만 해도 그냥 오늘은 키움의 압승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경기가 그렇게 끝날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을까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3시간을 이기다가 네. 마지막 1분을 버티지 못했다. 네. 3시간을 리드를 잘했는데 마지막 그 마침표를 못 찍은 거죠. 네. 사실 김강민의 이 대타 끝내기 홈런이 한국 시리즈 역사상 최초의 대기록입니다. 포스트 시즌 전체를 통틀어도 1996년 쌍방울 박철우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김강민 선수는 이 홈런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포스트 시즌 최고령 홈런 기록, 그러니까 40세 1개월 25일입니다. 자기 기록을 자기가 깼어요. 그렇죠. 정말로 드라마에 이런 드라마가 없는 정말 네. 대단한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더 늘렸죠. 네. 근데 김강민 선수 개인 커리어를 통틀어서도 본인 커리어상 첫 번째 끝내기 홈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강민 선수 경기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보니까 프로 데뷔 21년 만에 본인이 그러니까 만 지금 40세 1개월 25일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때 지금 이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이런 홈런을 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1년 만에 처음 이런 끝내기 홈런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치는 순간에 아무 생각도 안 났고 타구도 안 보였다고 해요. 그랬는데 어쨌든 뭐 동료 선수들도 그렇고 당연히 이제 키움 선수들 입장에서도 순간적으로 아마 망연자실한 그런 상황이 됐을 텐데요. 참 오늘 이 6차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7회 초를 이제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 참 남은 이 3회 동안 3이닝 동안 이 양 팀이 또 어떤 드라마를 써낼지 참 지금까지 승부와 상황들을 놓고 보면은 예측 불허의 상황이 진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측 불허라는 말이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경우가 있을까. 사실 어제도 뭐 키움이 다 이긴 경기였는데 결과 정말 스포츠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어제 경기는 좀 키움으로서는 불안한 출발이었습니다. 에이스 안호진이 등판을 하긴 했는데 손에 물집 상태가 그러니까 물집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한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안호진 선수에게 뭐 테러를 가하겠다. 뭐 이런 위협도 있었기 때문에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또 마운드에 오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안호진 선수가 6이닝 동안 100개의 공을 던지면서 삼진 6개를 뽑았고 2피안타 3볼넷 무실점 역투를 했습니다. 에이스가 이렇게 마운드에서 열심히 해주니까 또 타선도 또 힘을 냈죠. 그러면서 좀 정말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시간을 경기를 잘 풀어갔는데 마지막 1분을 끝내 버티지 못했죠. 네. 지금 그동안의 시리즈를 보면 이제 키움 홍원기 감독의 계산과 작전이 정말 잘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준 플레이오프 또 플레이오프 이번 한국 시리즈까지 키움이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이제 승부를 펼치고 여기까지 올라올 것이라고는 정말 생각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이번 한국 시리즈에서도 이 상황을 복기해 보면요. 1차전에 이제 대타 전병우 선수가 9회 역전 투런 홈런을 이제 쏜 장면, 그리고 4차전 같은 경우에도 선발 투수로 올라온 선수가
불펜 투수였던 이승호 선수 그리고 당시에 또 0대1로 이제 밀리고 있던 2회 1-3루 상황에서 처음 이제 시리즈에 선발 출전했던 신준우에게 스퀴즈 작전을 냈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 이제 요소 하나마다요. 정말 이 홍원기 감독의 이 용병술 이제 어떤 지도력이 굉장히 참 눈에 띄었는데요. 단기전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오늘 이 6차전도 마찬가지고 이 홍원기 감독이 매 경기 어떤 확률을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매 경기 결승전처럼 치른다는 그런 각오로 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선수들에게도 함께 지금 붐업을 시키면서 지금 이 한국 시리즈 6차전까지 치러내고 있습니다. 뭐 매 경기를 결승전처럼 마지막 경기처럼 치른다는 각오가 아니라 진짜 매 경기가 마지막 경기 같아요. 정말 그렇죠. 양 팀이 네. 모든 걸 쏟아붓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경기장에서 보는 팬들 또 이제 뭐 자택이나 뭐 어디서 함께 TV로 보시는 팬들 정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덕분에 진짜 네. 이 가을이 야구로 정말 빛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6차전 이제 다시 그 공수가 바뀌어서 7회 초 키움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 원아웃 주자는 이용규 상태인데요. 자, 계속해서 중간중간 뭐 점수가 바뀌는 대로 또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BO 리그는 한국 시리즈가 7차전까지 간다고 해도 이제 내일이면 시즌이 끝납니다. 근데 메이저리그는 월드 시리즈까지 벌써 모두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네, 지난 주말입니다. 휴스턴이 6차전에서 4대1로 역전을 하면서 시리즈 전적을 4승 2패로 만들고 2017년 창단 첫 월드 시리즈 우승에 이어서 5년 만에 다시 우승을 했습니다. 사실 2017년 우승은 당시에 뭐 그 쓰레기통 두들기기 또 사인 훔치기 이런 거로 인해서 좀 의미가 좀 다소 퇴색이 됐었죠. 하지만 올해 우승은 온전히 휴스턴이 실력으로 우승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만 73세 이 더스티 베이커 감독이 처음으로 생애 첫 또 월드 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또 뜻깊은 또 그런 결과고요. 휴스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인 유격수입니다. 헤레미 페냐가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 MVP에 이어서 또 월드 시리즈 MVP까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정말 한 가지 소름 돋는 사실은 김재한 기자는 또 틀렸어요.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참. 이쯤 되면은 하나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이제 들으셨던 청취자 분들께는 참 뭐 흥미롭게 들리셨을지 어땠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참 뭐 예측은 네. 정말로 더욱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번 이 메이저리그 2022 시즌에 제가 결산을 해보면서 네. 복귀를 하면서 참 이 반성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참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예측이 또 맞으면 네. 또 재미가 없어요. 이게 또 틀려줘야지 또 다음에 또 예측하는 그런 재미가 또 더해지는 거죠. 다 틀려가지고 오영 기자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정도껏 해야죠. 네. 많이 갔어요, 좀 이번에. 네. 자, 월드 시리즈 이번 대전을 보고서 그 골리앗 대 다윗의 싸움이라는 얘기까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변 없이 사실 월드 시리즈 가기 직전까지는 이변의 연속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적으로 월드 시리즈 자체는 이제 이변이 없이 끝났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3차전까지는 2승 1패로 앞서면서 사실은 언더독의 반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차전에 이 휴스턴이 각성한 투수진의 활약으로 분위기를 그냥 완전히 가져왔죠. 선발 투수 크리스티안 하비에르를 시작으로 브리안 아브레우, 또 라파엘 몬테로, 라이언 프레슬리로 이어진 투수진이 9이닝 동안 단 한 개의 안타도 내주지 않으면서 5대0으로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월드 시리즈에서 노히트가 나온 건 이제 1956년까지 거슬러 가야 됩니다. 당시 뉴욕 양키스의 투수였던 돈 라슨이 브루클린 다저스, 현재 LA 다저스죠. 월드 시리즈 5차전에서 퍼펙트 피칭을 달성한 이래 66년 만인데요. 이런 분위기를 딱 가져오면서 저스틴 벌랜더가 9수 끝에 월드 시리즈 첫 승도 거뒀고 이 휴스턴의 이 우승 분위기로 이렇게 딱 넘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아까 오영 기자가 말씀하셨지만 휴스턴의 베이커 감독이 드디어 사실 그동안의 커리어에 비하면 우승이 없다는 게 신기할 정도였는데 드디어 월드시리즈 우승 타이틀을 갖게 되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더스티 베이커 감독이 선수 시절 때는요. 1981년에 다저스에서 뛰었을 때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차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독을 맡으면서도 정규 시즌에서 2093승 1790패 그러니까 승률로 따지면 5할 3푼 9리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성적을
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월드 시리즈 우승이 없었어가지고 네. 굉장히 좀 이 월드 시리즈와는 좀 연이 없는 그런 감독이다. 뭐 이런 또 좀 평가들도 있었는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베이커 감독 개인으로도 한을 푸는 그런 어떤 결과를 냈고요. 휴스턴 입장에서도 사실은 아까 오영 기자가 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사인 훔치기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서 참 많은 그런 어떤 비난을 받았는데 그런 어떤 여론을 돌파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카드가 이 덕장 베이커 감독의 이 선임이었거든요. 그리고서 이 패배 의식에서 이 휴스턴이 좀 벗어나고서 곧장 또 아메리칸 리그에서 가장 강한 팀을 또 이끌게 됐고요. 그러면서 메이저리그 역사상 세 번째로 팀을 월드 시리즈 우승으로 이끈 흑인 감독으로 또 이름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메이저리그는 월드 시리즈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는 뭐 MVP, 사이 영상 같은 개인 타이틀 경쟁으로 관심이 옮겨져 가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잔치가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 영광을 누가 나눠 가질 것이냐. 그렇죠. 네. 그걸로 이제 당연히 이제 시선이 갈 텐데요. 올 시즌 메이저리그는 사실 에런 저지냐, 오타니 쇼헤이냐, 이 아메리칸 리그 최우수 선수 누가 받을 것이냐가 아주 초미의 관심이었죠. 당연히 이 두 선수는 후보에 MVP 후보에 올랐고요. 그리고 월드 시리즈 우승팀 또 휴스턴의 요르단 알바레즈가 아메리칸 리그 MVP 후보 최종 3인에 올랐습니다. 내셔널 리그는 세인트루이스의 폴 골드슈미트 또 놀란 아레나도 또 샌디에이고의 매니 마차도 MVP 후보고요. 사이 영상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리그는 딜런 시스, 알렉 메노아, 또 저스틴 벌랜더가 후보입니다. 또 내셔널 리그는 샌디 알칸타라, 맥스 프리드, 또 훌리오 우리아스가 최종 후보라서 이 선수들이 정말 이 최종 3인 후보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검증을 마친 선수들인데 과연 누가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될 것인지 네. 야구 팬들은 정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김지한 기자. 아메리칸 리그 최우수 선수 누가 될까요? 말씀하시죠. 참 부담스러워졌습니다만은 예. 뭐 이 상은 사실 에런 저지가 조금 더 유력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네. 에런 저지가 못하면 이제 정말 김지한 기자가 대단한 겁니다. 네. 이제는. 예. 자, 알겠습니다. 에런 저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이제 그 FA 계약이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현재 그렇죠. 예. 이게 가을 야구를 하면서도 저지가 과연 다음 이제 시즌에 어느 팀의 유니폼을 입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그러니까 양키스와 원래 이제 시즌 전이었죠. 7년간 원래 2억 1,3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거의 한 3천억 원에 가까운 이런 금액의 연장 계약을 제의를 받았었는데 이걸 이제 저지가 거절을 했었죠. 그리고서 이제 한 시즌에 이제 보냈고요. 역대급 정말 저지 입장에서는 일단 아메리칸 리그 홈런의 새 역사를 썼고 홈런, 타점, 출루율, 장타율 이렇게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공격 거의 전 부문에서 정말 대단한 그런 어떤 이제 성적을 이제 냈는데 과연 이 에런 저지를 양키스가 붙잡느냐 아니면 다른 팀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오퍼를 넣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팀으로 이제 가느냐 굉장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로 현재 떠올라 있습니다. 어떤 팀들이 거론되고 있죠? 일단 미국 현지에서는 양키스 잔류가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저지의 고향팀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또 그리고 라이벌인 LA 다저스 뭐 뉴욕 매츠, 보스턴 레드삭스, 시카고 컵스 이렇게 빅마켓 팀들이 저지를 데려갈 만한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지 외에도 그 FA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선수들이 또 있죠. 네, 제가 이번 시즌 쭉 이제 메이저리그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자주 언급했던 선수죠. 이 뉴욕 매치의 원투 펀치로 언급했던 제이콥 디그롬도 지금 FA 시장에 나왔습니다. 네. 현재 애틀랜타, 텍사스 비롯해서 한 6, 7개 팀에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 시즌에 투수 포지션에서도 FA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여기에 못지않게 유격수 포지션에도 굉장히 지금 FA 시장이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렉스 코레아, 트레이 터너, 젠더 보가츠, 댄스비 스완슨 이렇게 메이저리그 팬들이라면은 정말 알만한 그런 빅네임급의 이제 유격수 선수들인데 무려 10명의 유격수가 이번 FA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과연 또 어느 팀으로 가게 될지 어떤 규모의 계약을 하게 될지 이것도 굉장히 관심사입니다. 뭐 FA도 FA고 또 오타니 쇼헤이 같은 경우에 트레이드설이 나오더라고요. 네, LA 에인절스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오타니를 좀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LA 에인절스에서는
오타니를 보낸 일은 없다라고 못을 박은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LA 엔저스가 구단 매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오타니라는 빅스타가 팔려 나간다면 이 팀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든 구단 매각 절차를 밟고 나서 마무리되고 난 뒤에 오타니가 떠나도 그때 떠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김하성 선수는 이제 귀국을 했죠. 네. 좀 아쉽게도 이제 내셔널리그 유격수 골드글러브는 받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올 시즌에 워낙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입지는 굉장히 탄탄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좀 시즌 내내 부상을 겪었던 이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는 이 트레이드설도 최근에 이제 제기가 됐었고 지금 일단 12일에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내 이제 부상 그 문제가 있었던 오른쪽의 팔꿈치 뼈 조각 제거 수술을 이달 안에 받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후에 좀 거취에 대해서 고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류현진 선수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투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오늘 이 미국 ESPN에서 이 토론토에 걸림돌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류현진 선수를 조금 언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계약을 맺은 선수가 토론토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FA 시장에서 그런 만큼 이 대역급 선수를 토론토가 잡기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류현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어쨌든 류현진 선수도 그 다음을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은 좀 그만큼 좀 부담감을 안고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일단은 류현진 선수의 좀 상황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지만 선수의 부활 그리고 류현진 선수의 재기를 간절히 바라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시리즈 6차전은 현재 8회 초가 진행 중이고요. 점수는 여전히 3대4로 SSG가 한 점 앞서 있습니다. 자, 이어서 프로배구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와서 나누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한 주간 스포츠계의 다양한 이슈들을 짚어보는 시간 김 기자와 오 기자 듣고 계십니다. 중앙일보의 김지한 기자, 문화일보의 오혜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프로배구 이야기도 나눠볼까요? 자, 오늘 두 경기가 열렸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 현재 IBK 기업은행과 현대건설의 여자부 경기가 화성 종합실내체육관에서 또 OK금융그룹과 대한항공의 남자부 경기가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여자부의 현대건설 또 남자부의 대한항공이 올 시즌 개막하고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일방적인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두 경기 모두 현재 4세트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건설과 대한항공이 2세트를 이겼습니다. 네, 지금 4세트가 진행 중이고 현대건설 역시 우승업은 다르네요. 네. 뭐 흥국생명과의 경기가 아마도 이제 첫 번째 만나는 고비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도 어렵지 않게 이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건설이 연승 행진을 달리면서 특히나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러면서 홈 18연승 행진을 이어왔는데요. 지금 어느 포지션이나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스민, 양효진이 쌍포와 함께 미들블로커 이다현 선수, 특히나 이다현 선수 같은 경우는 서브 기록이 굉장히 눈길을 모으고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306개의 서브를 시도를 했는데 서브 득점이 10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 시즌에는 3경기에서 41번의 서브를 시도해서 현재 가장 많은 에이스 10개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서브에 대해서 지금 눈을 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이다현 선수의 이 서브도 굉장히 현대건설의 새로운 무기로 떠올랐고요. 또 여기에 또 세터 김다인 선수도 한층 더 성장한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뭐 흥국생명이라든가 GS칼텍스를 상대로 해서 연이어 아주 큰 승리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네, IBK 기업은행 오늘 지금 4세트는 괜찮아 보이는데요. 근데 아직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시즌 개막하기 전에 외국인 선수를 교체했다는 것부터 올 시즌 준비가 좀 꼬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뭐 지난 시즌 함께했던 산타나 선수가 돌아오긴 했지만 다른 팀은 이미 기존 선수들하고 호흡을 맞췄는데 뭐 산타나가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뛴다고 한들 호흡을 맞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IBK 기업은행은 에이스 김희진 선수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게 최대 변수입니다. 그렇죠. 김희진 선수는 이 부상의 위험을 항시 안고 다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육서영 선수 같은 젊은 선수들이 김희진 선수의 이 무게를 좀 나눠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여자 배구 순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현재 현대건설이 4전 전승을 달리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흥국생명이 3승 1패로 2위, 그리고 GS칼텍스와 한국도로공사와 KGC 인삼공사가 2승 2패로 나란히 이제 3, 4,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트 득실에 따라서 지금 3위, 4위, 5위로 갈려 있고요. 그리고 6위에 IBK 기업은행이 1승 3패로 이제 6위를 차지하고 있고, 페퍼저축은행이 아직 승리 없이 7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자,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이제 3강 현대건설, 흥국생명, GS칼텍스. 현대건설이 뭐 흥국생명이랑 GS칼텍스를 다 꺾어서 뭐 이제 압도적인 1강으로 올라서려고 하고 있고, 남은 경기는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맞대결인데 이 경기는 또 매진이 됐나요? 네, 시즌 초반 김연경 선수가 뜨면 그 경기장 그냥 꽉 찬다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이 김연경 효과는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데요. 흥국생명이 새 시즌 개막하고 나서 4경기를 치렀는데 평균 관중이 4,000명대입니다. V리그 경기장이 크지 않다라는 걸 감안할 때 이 4,000명대 평균 관중은 정말 놀라운 수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주에 GS칼텍스 또 흥국생명 경기가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장충체육관은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서 올라오는 배구 팬들도 찾기 정말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김연경 선수를 보기 위한 배구 팬의 이 경기장 찾는 밀집 효과는 계속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생명이 지금까지 거의 뭐 최다 관중, 뭐 10,000원 관중, 네, 이런 기록들을 거의 다 지금 도맡아서 지금 싹쓸이를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뭐 12월, 1월 이럴 땐 또 순위 싸움도 한층 또 치열해질 것이고, 또 김연경 선수도 퍼포먼스도 굉장히 또 물이 오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분위기가 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남자 배구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대한항공이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오늘도 어렵지 않은 승리가 예상됐었는데, 지금 세트 스코어를 보니까 물론 세트 스코어는 2대1로 이기고 있지만 각 세트의 결과를 보면 거의 비등비등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사실 OK금융그룹이 올 시즌 개막하고 조금 출발이 불안했어요. 네. 성적도 대한항공은 4전 4승. 반대로 OK금융그룹은 1승 3패였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OK금융그룹의 조재성 선수가 이 레오 선수가 외롭지 않게 이 보조를 맞춰주면서 대한항공 1강 대한항공을 상대로 대등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실 OK금융그룹은 이 외국인 선수가 V리그 남자부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실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국내 선수의 활약이 필요했는데 출발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부상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인인 신호진 선수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 조재성 선수가 자기 기대에 맞는 활약을 해주면서 대한항공 정말 잘 싸워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팀들이 이 강자 대한항공의 대항마가 될지 남자부 순위표를 보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네, 대한항공이 현재 4전 전승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현대캐피탈과 KB손해보험이 3승 1패로 2위, 3위로 지금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카드가 2승 2패로 4위에 올라 있고요. 한국전력과 OK금융그룹이 5위와 6위, 그리고 삼성화재가 아직까지는 승리 없이 4패를 기록하면서 7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남자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2위 경쟁이 재밌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어쨌든 1강이라는 대한항공이 있기 때문에 2위 싸움을 어느 팀이 할 것이냐가 아주 초미의 관심인데요. 지난 시즌 창단 처음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던 KB손해보험, 그리고 지난 2년에 최하위 그리고 6위의 아픔을 딛고 올라온 현대캐피탈이 정말 치열하게 2위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국 시리즈 상황을 마지막으로 짚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8회 말이 진행 중입니다. 키움의 마운드에는 요키 씨가 올라와 있고요. 여전히 점수는 4대3. 이제 정말 그 이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벌써가는 저희가 방송을 하는 중간에 7회, 8회는 큰 어떤 그런 상황 없이 벌써 지금 8회 말까지 왔고요. 이제 일단 이거를 막은 다음에 과연 키움이 9회 초 공격에서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봐야겠습니다. 네, 김재한 기자에게 또 묻고 싶지만 이것만큼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식을 끝으로 김 기자와 오 기자 마치겠습니다. 중앙일보의 김재한 기자, 문화일보의 오혜원 기자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KBS